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살고 싶어 몽테뉴를 또 읽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테뉴는 우리 학창 시절에 이제 수상록이라는 저서를 남긴 걸로 유명하죠. 이 저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막 다가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에 이 몽테뉴의 에세 수상록이라는 책을 만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 이 책에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이렇게 적어 봤는데, 이 책을 통해서 지금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방법,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저자의 방법인데, 일단 이 저자의 고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투병 생활이 길으셨나 봐요. 투병 간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과정을 해내고 또 아픈 분을 지켜본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항상 죽음을 대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은 우리가 인지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임하는 순간은 본인 스스로가 인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까운 가족은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 무너지는 모습을, 이런 게 참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자체도 저자에게는 굉장히 고난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1,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아버님이 중소기업 월급 사장이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투병 생활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관계된 사람이 그 대표이사에게 모든 채무를 떠넘기게 되는 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랜 소송을 거치게 되고, 우리 법원 한번 가는 거, 사실 법원 가는 거 그 자체가 또 엄청 고난이죠. 그렇게 한 10여 년을 그 어머님이 이제 또 고생을 하시게 되죠. 간병인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머님이 또 암에 걸리시게 된 거예요. 이런 감정은 사실 나의 어머님 그런 걸 떠나서 하나의 그 인간애라고 할 수 있죠. 불쌍하게 여겨지는, 안타깝고, 뭔가 삶이라는 게 왜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인간애, 도저히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원망, 삶에 대한 원망, 너무 슬프니까 눈물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던 중에 또 가족의 누군가의 실수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엄청난 큰 돈을 손해를 보는 또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시댁에 맡겨놓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큰아이가 웃음을 잃어가고 엄마를 원망하게 되고 이러한 고난을 또 지게 됩니다. 남편하고 월요일 날 출근 운전을 할 때 남편은 엉엉 울었대요. 본인은 눈물도 말라버린 거죠. 그때 만난 책이 바로 이 몽테뉴의 에세, 수상록이 되는 거죠. 이 두꺼운 책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떠오른 책이 있는데, 카네기 성공론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아빠가 있어요. 얼마나 비탄에 잠겨 있겠습니까? 근데 조카가 와서, 조카가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무슨 모형 같은 거, 배 모형인가? 그걸 만들어 달라고 막 칭얼칭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애 부모는 알잖아요, 그 아빠의 심정을. 그래서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 자식을 이런 비탄에 빠진 그 아빠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나 어린애가 칭얼대니까 그 모형을 조립하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걸 조립하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하루에 한순간 한순간 예외 없이 먼저 떠나간 자식에 대한 생각으로 슬픔, 고통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모형을 제작하면서 그걸 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그 힘든 상황에 처한 그 또 엄마가 나오는데,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회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 혹독하게 하면서 슬픔, 또 고통의 상황을 잊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 예전에 어떤 일본 작가가 자살을 하려고 해변에 갔다가 앉아서 자살하기 전에 상념에 빠져 있는데 조그만한 뭐 개 있잖아요, 꽃게 같은 거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개하고 이렇게 놀다가 자살할 생각을 잊고 다시 돌아가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이 상당히 절묘한 것 같아요. 살고 싶어 몽테뉴를 또 읽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3번이나 읽었다는 거죠. 뭡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오류, 함정, 또는 뭐 경향, 성향, 뭐라고 붙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무엇인가 몰입하면서,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뇌과학에서. 슬픔의 공간에 다른 것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상태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인지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저자는 영화에 몰입을 하게 돼요. 이 책 말미에 추천 영화가 뭐 몇십 편 나와 있는데, 저도 본 영화가 있는데 뭐 괜찮은 영화들을 추려서, 그러니까 이 책은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있다면 내가 영화에 한번 빠져보겠다, 그럴 때 좋은 영화를 추천받을 수 있는. 자, 그러면 그럼에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슬픔과 비탄의 공간에 다른 것들을 넣는 것. 이 책의 저자는 거기에 몽테뉴의 에세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 그리고 영화 감상이라는 이런 대상을 거기에 넣음으로써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낼 방법 2번째. 이거는 제가 요 전에 연휴 때 경험을 한 건데, 드라이브를 했어요. 한적한 도로를 운전을 쭉 하는데, 저는 평소에 운전을 하게 되면 오디오북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뭐 책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듣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시간을 다 쏟게 되는데, 그날은 이제 함께 드라이브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없어서 상념에 빠지게 된 거죠. 고요한 거리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들. 근데 그 상념들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 뭔가 부정적인 우울한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우리는 보통 두려움하면 지금 상황에서 뭐 나락으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두려움이 되는 거죠. 나에게 부여된 어떤 뭐 천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게 하나의 이제 삶의 구현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두려움을 굉장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삶을 지속하는 게 뭐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야.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정리해 본 내용이 뭐냐면, 또 이 카네기 성공론, 이 책 속에 이제 내용이 떠오르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미망인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 이제 아이와 홀로 남겨졌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남편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수십 년이 남은 나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근데 그때 우연히 만난 글귀가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뭔가 성장하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하나의 그 삶의 단위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망인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수십 년은 내가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하루는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러면은 하루하루만 살자.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좋은 삶이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간을 열심히 살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그게 결국엔 본질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정리를 했죠. 야, 이런 상념들 다 필요 없다. 이 공간에 다 이제 지워버리고 이 개념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하루를 단위로 살자. 하루씩은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럼에도 살아낼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이 책 속의 내용이에요. 이 저자가 이 두꺼운 몽테뉴의 에세이를 세 번이나 읽으면서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글귀 또는 가장 위안을 받은 글귀가 무엇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몽테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좀 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좀 다 살아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살아본 적이 있다는 것, 그거는 당신의 일 중에 기본적인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본 그 자체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서 조종할 줄을 알았던 것 아니요. 자기 삶을 생각해서 뭔가 스스로를 조종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수행한 것이요. 이게 바로 저자에게 강렬한 위로와 위안이 됐다는 거죠. 뭔가 부족한 성취, 고통과 고난만 얻은 것 같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여겨지고 끝간데가 없잖아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란 것이. 그런데 몽테뉴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자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냐? 그 자체가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 주변에 다 살고 있으니까 대단한 뭔가를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무수히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위대한 인격이죠. 평범한 것들, 결혼을 해서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사실 타인과 함께 한다는 거,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갈등과 상처와 이런 것들 이루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다들 겉모습은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와 괴로워요 이렇게 소리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잘 살고 있고 번듯하게 지내는 것 같고 나만 이러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견뎌내고 있는 거죠. 힘들지만 견뎌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살아낼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뭔가 결핍돼 있고 온전한 인생이 아닌 것 같이 여겨지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루 단위의 삶을 계속 열심히 이어나가자, 이런 개념들이 플러스 되고, 또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몰입의 대상을 찾아서 그것으로 또 채워넣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고통과 비탄 이런 것들을 좀 잊으면서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취해 나가면서, 그게 무슨 외형적 성공 이런 게 반드시 아니라 하더라도 내면적 성공, 하나의 그 자아의 완성, 이런 것에는 다들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살아낼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